혹시 영화는 다들 보셨을까요? 다 알고 있죠? 예. 타이타닉호 침몰 원인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 앞에 발표를 듣고 나니까 살을 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제 발표보다 앞에 분 면담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자, Hold on for it. All right. Open your eyes. 멋있나요? 여러분, 우리 보통 저도 아들만 둘이 있는데요. 남자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언제 멋있어지고 용감해지죠? 이성이 있을 때 그럽니다. 굉장히 무모한 짓을 하죠. 아까 그 두 남녀가 올라간 곳은 라이프레일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올라가지 말라고, 혹시라도 배가 흔들 때 사람이 떨어지지 말라고 설치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무슨 소리를 하죠? Close your eyes 그러죠. 안 돼요. 지금 장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는데 절대 하천 주변에서 동생이든 친구든 누굴 데리고 가서 눈 감아라 하고 난간에 올리고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타이타닉호 사진인데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이걸 저희가 지금은 워터타이트 벌크헤드라고 해서 수밀 격벽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체육관에 바닥서부터 천장까지 막힌 벽이 있고 그 벽에 모든 공간이 다 막혀 있어서 그 공간으로는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간에 물이 들어와도 다음 구역으로 넘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오늘날의 선박이고요. 당시에는 이 타이타닉 선박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이었는데 이 끝을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벽이 있는데 위는 열려 있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생각했어요. 물이 아무리 많이 넘쳐도 이 배 크기를 생각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배니까 이 벽을 넘쳐오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항해하다가 빙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방향을 틀어요. 피해보자라는 거죠. 이미 저 멀리에 빙하는 보이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있죠? 시간은 한참 남았어요. 5분, 10분 이상. 피하지 못합니다. 왜 못 피할까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잖아요. 아무리 석탄을 더 집어넣고 엔진을 세게 돌려도 배가 이미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전타를 돌려도 배가 회전하는 데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배가 빙하에 부딪혀서 찢어진다는 내용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사실일까? 좀 뒤에 그 사실로 밝혀낸 경과가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배는 항해 중에 갑작스럽게 엄청난 크기의 파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이러한 수밀 경력들이 배가 손상돼도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음 페이지를 Board a 볼게요. specialist ship. Spent more than 200 타이타닉의 사고 hours 원인을 분석하는 surveying the length 과정입니다. and width of the wreck. They took more than 700,000 물속에 images from 들어가서 every 스테레오 angle, 카메라, 그 다음에 트리플 creating 렌즈 the 카메라로 exact 3D 촬영을 해요. reconstruction you see here. 그냥 사진 찍듯이 촬영을 한 다음에 이걸 모자이크 The 맞추듯이 scan shows 다 맞춰서 both 이런 the 배 모형을 scale of the 만듭니다. ship as well as some minute details, 같은 방식으로 such 우리도 as 사고 the 조사를 serial 해요. number on one of the propellers. The scan now freezes the wreck in time 그래서 배를 and will 다 allow 모아서 experts to 하나의 pour over 레고블럭처럼 every 조립을 하고 tiny 나면 detail. 이제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부딪힌 자국이 빙하에 부딪힌 곳입니다. 이 다음에 보면 이 타이타닉이 가라앉을 때 수백 조각, 수천 조각으로 분리가 돼요. 근데 조립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이 빙하에 부딪힌 부분이 맞아 라는 결론을 어떻게 내리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촬영을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렌즈가 여러 개 달려있는 3개 이상 달린 스테레오 카메라, 멀티플 렌즈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조립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자유run항 선박할 때 여러분 경시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라이다를 사용하는 방법도 So there's the 있습니다. bow of the ship, tremendous damage from the explosion. Turret 1 there with 3 14-inch guns. 이 배는 And this is 진주만 recap, 폭격대 of course. 가라앉은 아리조나호의 Point 어떤 cloud 라이다 is a 촬영 point cloud is a 모습인데요. point cloud to recap and recap and the rest of the Autodesk products used. 수많은 점으로 된 데이터라고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옵틱 카메라하고
라이다를 쓰는 방식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자율운항 자동차에서도 많이 사용되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데이터 속도,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지고 컴퓨팅 성능이 좋아지면 라이다가 굉장히 파워풀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옵틱 카메라에 기반한 좀 가벼운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게 자율운항 선박 쪽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일론 머스크 편을 들고 있는 편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정보가 수집이 되면요, 촬영을 해서 각각의 잔해들의 모양을 다 촬영을 해서 조립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모양을 만들고 사고 위치를 찾아내게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수밀구역을 말씀드렸잖아요. 밀폐된 공간이 있는 거예요. 밖에서 공기나 물이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 있는데 다른 원인으로 이렇게 수신 깊숙이 가라앉게 되면 수압이 높아지고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러분이 빈 깡통을 물속 깊이 집어넣으면 혹은 공을 집어넣으면 그죠? 쭈그러들겠죠? 저희가 보통 내부 압력이 밖으로 커지려는 성질 때문에 발생하는 걸 폭발, 익스플로전이라고 하고요. 외부 압력에 의해서 밖에서부터 압력이 들어와서 이제 쭈그러들면서 이제 터지는 일종의 현상을 내파라고 인플로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잠수함과 같은 압력 선체라고 생각을 하고 수압을 계속 가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파단이 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타이타노라고 타이타닉 코를 구경하겠다고 들어갔다 사고가 났잖아요. 자, 아까 맨 첫 페이지에 본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 타이타닉 코를 8K 화질로 탐사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굳이 잠수정을 타고 들어가야겠습니까? 타고 들어갔죠. 한 사람당 3억씩 내고 타고 들어갔는데 일단 제어가 상실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충분한 안전 조치 없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이거는 시뮬레이션은 아니고 일종의 애니메이션인데 보시는 것처럼 내파가 일어나게 되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타이타닉 사고가 났을 때 수많은 잔해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제 잔해들이 발견이 돼요. 다 조립을 했을 때 어떻게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하냐면 처음에 찢어진 곳 있잖아요. 여기서 퀴즈. 그럼 수심 100m, 1000m, 3000m까지 예를 들어 콜라캔을 가라앉힌다고 했을 때 콜로모스의 달걀이랑 마찬가지인데 이 콜라캔이 찌그러지지 않고 온전하게 가라앉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또 다른 분? 정답입니다.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가 없으면 원상태 그대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보시면 초기에 사고가 났던 곳은 이미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가라앉게 돼요. 나머지는 인플로전 때문에 막혀 있는 부분들은 손상이 되겠죠. 현대 선박이 침몰해도 사고 원인을 분석할 때 그런 식으로 최초 사고 원인을 찾아 들어갑니다. 최근에 사고가 났던 국내 선박에 대한 조사도 그렇게 들어가서 원인을 밝힌 바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도움되는 거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가을철 이후에 겨울에 물에 가서 물에 빠지면 사람이 정신을 잃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름철에 빠져도 30분입니다. 겨울철에 빠지면 아주 특수한 훈련을 받은 군인들도 5분이 한계예요. 이런 달콤한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차가워서 그냥 정신을 바로 잃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구명조끼를 비행기나 배에서 탈출할 때 언제 입어야 되죠? 아시는 분? 왜 나갈 때 입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에요. 보시면 일단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몸이 뜨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명한 펠프스의 사촌이라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출할 때는 반드시 탈출 대기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상황이 해제되거나 실내에 가서 대기하라고 하면 반드시 구명조끼를 벗어서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 근처에 있어야겠죠. 배가 기울어지고 물이 들어오면 아무리 훌륭한 수영선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울 때 물에 빠졌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친구들이나 아니면 혼자 있다면 자세를 최대한 웅크려서 구조시까지는 체온을 보존해야 돼요.
마지막인데요. 이 그림 좀 봐주세요. 분명히 사람이 3명 있었는데 앞에 1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웃으시잖아요. 여러분 동남아 여행도 가시고 나중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 캐리비안 베이도 가시고 할 거잖아요. 구명조끼를 입을 때 어떻게 입나요? 보통 대충 나눠주고 대충 입어서 대충 후크만 채우죠. 그죠? 근데 여기 대부분 학생들이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마른 분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구명조끼를 그냥 위에 단추만 채우면 물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는 물에 뜨고 여러분은 구명조끼랑 분리돼서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보트에 속도가 있고 해류에 속도가 있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면 서너 시간 이상 걸려요. 동남아 태국 가서 여행 갔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좀 멋있는 거 보겠다고 미 북부나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유학을 가서 추운 지방에서 떨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옥수수밭에서 길 잃어버린 것만큼 생존율이 낮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줄이 있어요. 이렇게 다리 사이로 해서 뒤에서 앞으로 맬 수 있는 줄이 있거든요. 반드시 매셔야 돼요. 저는 실제로 봤어요. 꼬마애들이 보트를 타는데 부모들이 그걸 안 매겨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해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셔야 됩니다 했더니 엄청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우리 애를 어떻게 알고. 내가 알아서 한다 했는데 실제로 빠졌는데 애만 빠졌어요. 그 라이프를 자켓은 그대로 떠오르고요. 물론 제가 구하진 않았어요. 옆에 숙련된 안전요원이 구했는데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플로전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고 물놀이 가실 거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는 건 왜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그죠?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그래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소한 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얼마 전에도 유성천에서 학생이 한 명 실종이 됐죠. 꼭 그 당부를 드리고요. 선박과 관련된 모든 안전 기술이나 규정은 타이타닉호부터 시작하는 대형 참사로부터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항공우주 분야하고 같이 공유가 되는데요. 과학기술을 연구하시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사고 없이 새로운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예, 이상입니다.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